3년마다 3주 유급 휴가에 300만원 휴가 지원금까지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 우리 회사보다 좋은데요? 진짜 어떡하지? 볼 텐데 우리 식구들 보는데. 저희 회사는 10년 후에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직원에게만 따뜻한 게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강제 집돌이 생활 중인 당신에게 놀이터가 되어주는 기업, 확진자, 자가 격리자에게 무상 이용권을 제공한 훈훈한 기업, 몸도 마음도 푸근한 비디오방 아저씨 같은 기업. 헐, 부탐생의 왓챠 떴다. 오늘의 주인공은 왓챠입니다. 토요일 밤 10시에 무슨 드라마인데 한 5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9시 50분부터 리모컨을 사수하고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또 밥 먹을 땐 계속 채널 돌리다가 재밌는 게 없으면 그냥 전에 봤던 거 또 볼 때도 많았죠. 고작 10분 밥 먹는데 볼 영상 고르는 데만 30분 넘게 걸리곤 했죠. 그런데 요즘은 그냥 TV에서 틀어주는 걸 보면 꼰대 소리 듣습니다. 그때그때 보고 싶은 방송이나 영화를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시대가 왔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실내에 있을 시간도 증가하면서 온라인 스트리밍 시장이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오늘의 주인공 왓챠까지, 심지어는 쿠팡도 쿠팡 플레이란 이름으로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VOD 서비스는 쿠팡 같은 대기업이 1년 동안 약 1000억 정도를 투자해야만 개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왓챠는 무려 5개월 만에 30억으로 왓챠 플레이를 개발했습니다. 또 거대 기업 넷플릭스와 같은 시기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구글과 애플에서 올해의 베스트 앱으로 선정되기도 합니다. 왓챠는 2020년 기준 누적 투자 금액 410억에 이용자 수만 700만 명을 보유한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수많은 OTT 서비스 시장에서 왓챠가 이렇게 독보적으로 인기를 큰 비결은 대체 무엇일까요? 누구나 좋아하는 분야를 말하면 자신감도 올라가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영화를 많이 봤는지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데요. 왓챠는 이 점을 이용해 유저들의 별점 평가를 유도합니다. 누가 더 영화를 많이 봤는지 경쟁 심리를 부추긴 거죠. 왓챠는 사이트에 가입할 때 지금까지 본 영화를 평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인당 평균 100여 개의 영화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와, 제가 본 영화가 100개가 넘긴 하겠죠?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오랜 기간 동안 700만 평가를 모을 때 왓챠는 5개월 만에 500만 개의 평가를 모았고요. 현재는 네이버나 CJV와 비교도 안 되는 수준으로 5억 5천만 개의 평가가 누적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데이터는 왓챠의 자신감이 됩니다. 왓챠를 이용하다 보면 아니 이게 있다고? 할 정도로 독립영화나 유명하지 않은 작품도 다수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박태훈 대표가 작품 계약을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왜 다른 데서 아무도 안 고르는 콘텐츠를 고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주인공인 영화는 돈이 안 될 텐데 이것보다 블록버스터 영화가 더 잘 팔릴 텐데 그러면 그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정확히 이용자의 데이터에 입각해서 작품을 선정합니다. 그렇게 왓챠는 한 가지 주력 작품이 아닌 이용자에게 추천할 수 있는 모든 장르의 영화를 섭렵했고 그중 80% 컨텐츠가 매월 소비된다고 합니다. 극장가를 장악한 거대 자본 영화만을 파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자가 볼만한 영화를 계약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이용자의 충성도도 어마어마한데요. 연예인도 아니고 기업인데 이용자의 충성도가 높은 건 쉬운 일이 아닌데 말이죠. 혹시 예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박태훈 대표도 학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수학 경시대회 특채로 서울과고에 입학한 뒤 학교를 2년 만에 조기 졸업하고 카이스트를 다녔다고 하죠. 천재라서 이렇게 사업을 잘하나 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래도 비상한 머리가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태훈 대표가 처음으로 창업한 쿠폰 이수단은 8개월 만에 사업을 접게 되었고요. 왓챠의 전신인 프로그램스를 창업한 이후에도 돈이 없어 힘든 시기를 거쳤다고 합니다. 야근 후에는 찜질방비를 아끼기 위해 사무실 바닥에서 자거나 차에서 자는 걸 택했고요. 식사를 할 때는 2,100원 도시락과 2,300원 도시락 앞에서 10분을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감내한 다음에야 왓챠라는 기업의 형태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한 방송에서 그에게 창업을 위해 무엇을 포기했는가? 라고 묻자 그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답했습니다. 창업이란 하기 싫은 99개를 해야만 하고 싶은 것 단 1개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죠. 왓챠는 출시 후 9년 동안 매해마다 매출액이 2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 성공에는 박태훈 대표와 그 팀원들의 피나는 노고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창업을 꿈꾸는 분들도 많고 그 여건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는데요. 박태훈 대표에게 창업에 관한 생각을 물으면 그는 항상 이렇게 답한다고 합니다. 창업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훨씬 힘들어요. 진짜. 창업 이후 9년 동안 그의 모든 일상은 회사 위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애정을 가지고 재미를 붙이고 하는 일이지만 사장, 대표라고 해서 드라마처럼 낭만적인 건 아니었던 거죠. 저만 해도 지금 10년차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분처럼 성공한 건 아니지만 누군가를 만났을 때 너 10년간 뭐 했어? 라고 하면은 회사와 관련되지 않은 일은 거의 안 했더라고요. 이게 정말 후회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아쉽기도 하고 슬프고 근데 또 사업은 재밌고
물론 그는 맨 마지막에 항상 이 말을 덧붙입니다. 그래도 창업할 사람들은 뜯어말려도 다 하더라고요. 부자 탐구 생활 8장 99%를 포기하고도 1%에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가? 왓챠의 창업자 박태훈 대표였습니다. 포기하는 게 근데 어렵진 않다. 그 미래는 남는데 어렵진 않아. 아 99%를 포기하는 게요? 생각보다 1% 재밌거든. 뭐 아쉽긴 한데 뭐 연애 못하고 이런 게 아쉽긴 한데 창업은 젊었을 땐 항상 하기를 추천하고 있죠. 젊으면 망해도 되니까 항상 당신 같은 학생을 보면 계속 하라고 떠벌리라고 추천을 하고 있고, 이제 나 정도 너무 이제 나이가 우리 아빠 정도가 되면 이제는 뭔가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작 나도 40, 50대 때도 사업을 할 것 같아서 그때 다시 한번 물어봐 주세요.